테슬라가 무슨 벤츠를 인수해? 에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진짜야? 네, 안녕하세요. 모카키 환영입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독일에서 무슨 상을 받았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독일 최대 신문사 악셀 스프링어라는 회사가 있죠. Axel Springer. 여기서 야, 너 무슨 화성을 탐사한다면서 와 대박 이러면서 상을 주셨어요. 여기서 상을 받았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론 형님이 또 썰을 막 왕창 풀었어요. 뭔가 이 형은 입만 열었다면 불화 아니고요. 네, 스케일이 어마어마무시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은데 여튼 함께 보시죠. 아직도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가 이게 뻥이다. 에이, 그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스타맨을 화성 쪽으로 쐈어요. 어지간한 로켓을 시험 발사할 때 콘크리트 덩어리를 같이 넣어서 발사합니다. 무게 추적. 일론 머스크가 야, 그게 무슨 쓸데없이 왜 그게 한심한 짓을 해? 이러면서 테슬라 로드스터하고 거기에 사람 모양의 인형하고 우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카메라도 붙여서 가면서 이 화성인이 뭘 보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구로 송신하기도 했죠. 화성으로 쐈다고 해서 화성에 가서 그냥 갖다 박는 게 아니에요. 화성 궤도를 타고 우주 궤도를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마치 행성처럼 태양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 이미 지나서 돌아왔고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제는 화성으로 쏘는 거 이건 뭐 문제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화성으로 쏘는 거 자체는 뭐 할 수 있지. 그리고 무게도 뭐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착륙하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리고 착륙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건 야, 이게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가 어떤 천체에 갔다가 돌아온 거 달밖에 없습니다. 달 말고는 아무 데도 갔다 돌아온 게 없어요. 달에 갔다 온 것도 지금까지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화성을 갔다 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 믿지.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론 머스크는 4년 후에 화성 착륙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일론 머스크 워낙 되게 성격 급하잖아요. 뭔가 사람이 불같은 사람인데 무슨 4년을 기다리라 그래. 아유, 야, 속 터져 죽겠다 야 이럴 사람인데 4년이나 보는 거는 좀 엄청 길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만한 게 화성이 원래 태양계 돌잖아요. 지구도 태양계를 도는데 이 둘이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려면 26개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만납니다. 그리고 이게 가까워지면 충이라고 하잖아요. 벌레 충 아니고 아닌 사람이 그거 아니고 자동차 충돌 이런 얘기할 때 맞붙는 거 이걸 충이라 그래요. 태양 주변에 궤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궤도가 이렇게 있다 쳐요. 그럼 화성 궤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구 궤도하고 화성 궤도가 서로 달라서 이 부분이 가장 가까운 거리고 요런 데서 만나면 만나도 되게 먼 거야. 그래서 요렇게 가장 가까운 데서 만나면 좋겠다. 요것도 충이죠. 여기서 만나도 충이고 여기서 만나도 충이고 다 충인데 근데 여기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요게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시기는 거의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2018년에 이게 워낙이 정말 좋은 시기였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워낙 성질 급한 사람이니까 급하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냥 막 쏴버린 거죠. 그로부터 2년 지난 올해 뭐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하늘에서도 보면 밤에 달 근처에 아니 저렇게 밝은 별이 있었나? 와, 별이 진짜 밝다 이렇게 느끼셨잖아요. 그게 화성이었습니다. 올해 여름 올해 7월 달에 화성이 정말 가까워졌었죠. 그래서 올해 7월에는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화성 탐사선이 이렇게 한 번에 막 발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3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해요. 내년 못 가고 후년 못 가고 내후년에는 어차피 충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4년 후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7월에 이미 발사한 로켓들 그거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엄청 가까워졌구나. 와, 제일 가깝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갈 때까지 보통 1년 잡습니다. 야, 이게 1년 동안 가야 돼. 달이 이 정도 거리면 화성은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이게 달 가는 거랑 화성 가는 거랑 비슷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언제 화성에 갈 것인가? 앞으로 10년?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반 후면 화성에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뭘로 가느냐? 바로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로켓 하면 뭔가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세턴 이런 것까지 생기고 우주왕복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야지 우주선이잖아요. 근데 이 스타쉽 이거 무슨 쿠킹 오일 같아. 크기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 크기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이만해. 지금 이게 50m 짜리거든요 50m면은 어느 정도냐 20층 빌딩만 한 거예요. 20층 빌딩이면 어지간한 아파트가 그냥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SN8은 원래 2단 로켓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로켓이 하나가 있고 70m짜리 로켓 위에 이걸 올리겠다
발사되는 거죠. 야, 이게 122m면 도대체 한 63 빌딩만한 게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 외관은 그러면 왜 이렇게 쿠킹 오일이냐? 이거 잘 보시면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스테인레스 중에서 30X라고 흔히 발표하던 그거, 예전에 어서 많이 보셨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 발표할 때 나왔잖아요. 30X 아변강이라고 했던 거. 아, 30배로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300 계열이란 얘기래요. 읽을 때도 304L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망치로 쳐도 안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 로켓 기술을 이용해서 사이버 트럭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열광하겠어요. 네, 역시 테슬라, 역시 일론 머스크의 이 언론 플레이, 약간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는 이런 이 기술,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 63 빌딩만한 로켓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까요? 한 번에 타는 사람이 무려 120명이라고 합니다. 보통 로켓 쏘면 그 안에 한 5명 타지 않나? 10명짜리 타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타지? 이랬던 것 같은데 120명? 사실 이게 화성까지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로켓 하나 사실 뭐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때 연료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쏠 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많이 절약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이거 화성까지 갈 때 120명이 나누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 명이 가기는 그건 불가능하고, 10명? 이거 힘들고, 120명이 뿜빠이 합시다. n분의 1은 아름답잖아요. 이러면서 120명이 나누면 충분히 화성 갈 수 있는 돈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달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리거든요. 7일 거리입니다. 화성까지 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빨리 가도 9개월은 걸려요. 와, 9개월을 어떻게 같이 지내. 이게 게다가 120명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일어나고,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튼 이걸 보내서 화성에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올라갈 때는 중력이 세니까 밑에 팔콘 헤비, 일단 로켓 위에서 출발하는 거고, 화성에서 착륙해서 돌아올 때는 실제로 로켓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타쉽이 거기서 또 출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실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거기 가서 건설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한 하다못해 움막이라도 지어야 되잖아. 그거 위한 거는 미리 가서 던져 놓는다고 해요. 연료통도 미리 가서 좀 던져 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가득 찬 로켓이 가서 거기서 연료 주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계획이겠죠. 가능할까? 이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으면 일론 머스크 너부터 가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안 간대요. 지구에서 할 일이 많대요. 일론 머스크 형님이 가시면 저도 갈 것 같은데, 형님이 안 가신다면 저도 안 갈래요. 요번에 마침 스타쉽 SN8이 오늘 발사됐어요. 시리얼 넘버 8. 시리얼 넘버 8이야. 완전 초단순. 세상에. 시리얼 넘버가 몇 가지 있느냐? 20가지 있어요. 지금 영상 살짝 보시면요. 뭐 잘 날았어요. 원하는 고도까지 올라간 최초의 스타쉽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스타쉽을 이렇게 이 고도까지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날은 걸 보면 아주 잘 날았어요. 이번 실험은 뭐냐면 이 고도까지 정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본 거고요. 이 수십 킬로 위의 하늘 위에서 이 거대한 물건이, 여기서 보면 엔진이 하나 꺼져도 안전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이걸 봤어요. 사실 올라갈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엔진을 하나씩 줄이면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올라갈수록 지구의 중력이 약해지니까. 어쨌든 하나를 끄고 연료를 세이브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노즐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3개의 엔진으로 중심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꺼버려. 그럼 이쪽으로 확 기울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갖고서 중심을 또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꺼. 하나만 갖고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야, 이거 하나 갖고서 중심을 계속 버티는데 이거 정말 놀랍죠?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막대를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 엔진을 다 꺼요. 다 끄고서 공중에서 뒤집기를 할 수 있나? 요걸 테스트했어요. 공중 뒤집기를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이렇게 뒤집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앞쪽에 스러스터가 있어서 스러스터가 이렇게 내뿜습니다. 자세를 잡아요. 자세를 이렇게 딱 잡는데 이게 뭐 같아요? 스카이다이버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이 자세입니다. 보니까 이 조그만 날개가 왜 있나 했더니 이렇게 자세를 잡고 내려오기 위해서 있는 거였어요. 공중에서 막 공기 저항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막 움직입니다. 대박. 정말 이 덩치를 하늘에서 막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에 있던 이 스러스터, 이거는 나중에 테슬라 로드스터의 옵션으로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로드스터에 이 바퀴의 추진력으로 가속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스러스터를 뒤로 쏴서 그 로켓 기술로 추진한다고 해요. 뒤에 있는 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뒤에서 빵빵빵 하면 한번 먹어볼래? 딱 이렇게 하면, 야,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력으로 하늘을 실제로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로켓가 아니라 이 로드스터가
도대체가 이 인간이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그래요. 이 몸체를 수평으로 이렇게 감속이 잘 되나? 이런 거 보여줬고요. 그리고 스카이다이버처럼 이렇게 팔을 움직여요. 앞쪽에 날개가 이렇게 팔처럼 움직여져. 이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실험이에요. 여기까지가 처음으로 로켓을 이 높이까지 쐈다. 그리고 위에서 거동을 제대로 하는 걸 봤다. 이것까지가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착륙 실험. 그래서 지금 3개의 엔진을 하나씩 켰습니다. 하나 이렇게 켰는데 로켓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하늘로 멈추다시피 하면서 싹 내려앉는 거. 요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엔진이 하나가 안 켜졌죠. 그리고 여기서 초록색 불빛이 나왔는데 아마 이건 로켓 엔진의 노즐을 만들고 있는 구리 소재가 불이 붙으면 초록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구리 부분이 불이 붙어서 이런 식이 된 게 아닐까. 아마 이 부분은 냉각이 뭔가 잘못됐거나 안쪽에 있는 이 연료들이 거의 다 소진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엔진을 다 켤 수 없었던, 그래서 그 노즐이 녹아버린 이런 색깔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착륙하면서 이게 폭발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난리가 났죠. 아, 테슬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하늘에서 폭발, 다 폭발이라고 썼어요.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성공이라고 썼어요. 제대로 착륙 안 했어도 어쨌든 이건 테스트니까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유인 우주선 착륙 도중 폭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스페이스X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성공이다 이러죠. 익사이딩하게 터치다운을 했다. 더 좋아해요. 마치 무슨 NFL에서 터치다운 딱 한 것처럼 땅에다 빡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역시 통 크십니다. 저 같으면 로켓 하나 날아갔으면 로켓 그럼 착륙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이게 SN6예요. 시리얼 넘버 5, 6는 여기 착륙을 잘하죠. 그래서 멋있게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로켓 하나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낮게 난 거고 무게도 더 가볍고, 지금 테스트한 건 로켓 3개로 높이 날고 그런 테스트였기 때문에 착륙에 그렇게 큰 비중을 준 것 같진 않아요. 자,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성공입니다. 아니, 무슨 성공이냐 이럴 수 있는데 이미 지금 로켓이 20개예요. SN20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개의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요번에 나온 거 SN8 착륙하다가 폭발했고요. 이륙 전부터 이거는 폭발할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3개에서 4개가 폭발할 거고 그 이후에 아마 폭발하지 않는 거를 만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 안에 SN9가 날아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늦어도 다음 달에는 SN9가 또 날아간다고 하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진짜 일론 머스크 스케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등록금이 막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막 속쓰리잖아요. 안타까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 아랑곳하지 않죠.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나사 이런 곳에서 로켓 쏜다 그러면 일부는 또 그러잖아요. 야, 우리 세금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나섰을 텐데 일론 머스크는 내 돈 갖고 내가 쏘겠다는데 폭파시키겠다는데 남이사 무슨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 너네가 무슨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러면서 또 주구장창 쏘는 거죠. 이렇게 무모하다 싶게 도전을 해줘야 미래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 줄만 합니다. 저희 모카에서도 상 주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 한번 초대하나? 작가님 한번 초대 한번 해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 머스크 형 상 줘야 되겠어. 네, 딴 얘기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얘기였죠. 요즘 테슬라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 테슬라와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많이 나왔습니다. 질문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 살펴보면요, 인터뷰 진행했던 악셀 슈프링어의 CEO 제프 너가 이번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36 빌리언 달러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넘었죠? 지금은 한 600조 넘고 있죠. 660조 넘고 있어요. 와,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의 스케일이 정말 날이 갈수록 미쳐가고 있는 거죠. 제프너가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폭스바겐보다 높고 BMW, 다임러보다 더 높다 이러면서 이 큰 회사 중에서 하나를 인수할 생각이 혹시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론 머스크 대답은 이랬어요. If somebody said, hey, we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to merge with Tesla, we'd certainly have that conversation. 조금 애매했습니다. 누군가 테슬라와 합치고 싶다고 했다면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했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선 테슬라가 완성차 브랜드 하나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나 기자들은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완성차 브랜드 하나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면요, 1위 당연히 테슬라고요. 5,678억 달러. 그래서 한 600조 정도 되는 거고요. 2위 도요타 200조 정도 되죠. 3등이 우버? 아니, 3등에 왜 우버가 들어있지? 네, 우버가 967억 달러. 폭스바겐보다 우버가 높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막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리고 우버는 훨씬 유망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이제 더 이상 매력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4등이고요 5등 다임러,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 이게 이제 5등으로 나오네요. 7등 비아디, 중국의 비아디가 어느새 세계 7번째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배터리 전문 메이커가 자동차 메이커로 전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된다니, 이게 뭔가 놀라운 일입니다. 8등은 GM입니다. 635억 달러.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라고 우리가 불렀던 GM이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9등 BMW, 10등 니오. 중국 회사 니오.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뭐 몇 대 만들지도 않아. 이 회사야말로 중국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등에 현대차가 있네요. 440억 달러. 말하자면 테슬라는 12 현대차 정도 되는 거예요. 1 테슬라는 1 폭스바겐 더하기 1 메르세데스 벤츠 더하기 1 BMW 더하기 1 아우디 하고 1 도요타도 더해야 돼. 진짜 엄청난데? 자, 그래서 테슬라가 다른 회사를 만약에 인수한다면 어떤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들어서 테슬라가 사람들한테 너무 욕을 먹잖아요. 너무 피도 눈물도 없지 않냐, 사람들 다 자르고 이게 말이 되냐, 뭐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포드를 인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테슬라가 누구 눈치 보거나 그런 회사가 일단 아니고, 있는 직원도 자르는 회사가 무슨 고용 안정성, 뭐 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아쉬운 건 기술력이 아니거든요. 아쉬운 건 브랜드예요. 브랜드의 럭셔리함. 포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 와중에 로이터에서 테슬라가 벤츠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기사에 보면 이 테슬라가 같은 나라의 GM이나 뭐 포드나 이런 경우는 테슬라의 인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I think we're definitely not going to launch a hostile takeover. 적대적 인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해서 뭔가 망가뜨리거나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BMW, 폭스바겐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개발을 잘 했어요. 잘해서 잘 내놓고 있고, 게다가 또 BMW는 특히 가족 경영이에요. 아시겠지만 퀀트 가문이 갖고 있는 게 BMW죠. 포르쉐도 그래요. 포르쉐도 지금 계속 가족이 갖고 있는 거예요. 폭스바겐도 사실 포르쉐가 갖고 있는 거고, 이름 자체가 다 그렇잖아. 페라리, 뭐 혼다, 도요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어쨌든 테슬라가 당연히 BMW 같으면 인수를 할 수가 없죠. 야, 우리 가족의 물건을 왜 네가 가져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네, BMW 안 될 것 같고, 폭스바겐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벤츠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벤츠를 인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예요.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면 티가 납니다. 이 벤츠에서 부품을 사다가 그냥 붙이죠. 이 컬럼이 그냥 벤츠 컬럼이야. 기어 넣을 때부터 이거 벤츠 부품이 여기 매달려 있지? 이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은 부분에 벤츠 부품이 들어가요. 뭐 이런 거 직접 개발하느니 최고의 부품을 만드는 벤츠에서 그냥 사다가 붙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벤츠를 그냥 인수하면 그 부품 호환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벤츠의 그 럭셔리함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도 테슬라 몰면서도 테슬라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이 인테리어에 그다지 멋을 부린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심플해 극치,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능적인 것만 있고 디자인이랄 게 별로 없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아예 계기판도 없잖아요. 이게 미국 감성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저렴해 보이는 내장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유럽에다 팔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내장재에 대한 아쉬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테슬라 구매를 조금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벤츠를 인수한다 그러면 벤츠의 럭셔리한 인테리어, 벤츠의 마감, 벤츠의 품질, 벤츠의 브랜드까지 이런 거 갖고 있다면 테슬라가 아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어떻게 다임러를 사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방법도 얘기해 줬어요. 미국에 보면 미국에서는 주식의 20%는 그냥 발행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유상증자를 할 때 유상증자를 20% 이상을 하려면 이 주주의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20% 이내면 대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주식의 20%면 150조 150조가 20%야? 야, 그러면 이 20%만 딱 증자해서 벤츠를 그냥 현찰박치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벤츠가 겨우 900억, 그러니까 100조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게 사겠다고 해서 그냥 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팔아야지 사지. 근데 이게 뜬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벤츠의 주식 구성, 지금 보면 중국의 지리가 샀다는 얘기 하잖아요. 중국의 지리가 대주주다, 이런 얘기 합니다. 벤츠 중국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게 맞긴 한데 꼭 맞는 건 아니죠. 지금 지리가 가진 거 9.7%거든요
개인 투자 중에서 1위 맞아요. 그런데 벤츠는 원래 공기업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국가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막 직원을 자르거나 막 이러면 국가가 개입해요. 다임러도 사실 지분의 상당 부분을 독일의 기관 투자자, 정부 이런 곳이 갖고 있어요. 한 3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보면 30%또 갖고 있고요. 유럽의 기관 투자자, 독일의 기관 투자자들이 한 6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임러가 특정한 개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좌우되고 이럴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KIA, 기아가 6.8% 들고 있다고 해요. 기아? 와, 기아가 언제 벤츠를 사셨어요?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 크웨이트 인베스트먼트 얼라이언스에서 기아예요. 깜짝 놀랐네요. 기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튼 벤츠의 지분 구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벤츠를 정말 인수한다, 정말 유의미하게 인수하려면 여러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을 끌어들여야 될 겁니다. 지금 벤츠를 인수할 거다 이 얘기는 벤츠 전체를 그냥 현찰박치기해서 사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체 지분에서 한 20% 정도를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벤츠의 어떤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큰 돈도 안 필요합니다. 한 20조 정도면 된다고 해요. 20조 아이고 푼돈이네. 20조 야 이거 그냥 사와 이러면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정말 인수하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차량 가격을 낮춘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회사를 인수하면 인수했지 자동차 회사를 굳이 인수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조 공정 자체가 너무 달라요. 기존의 제조 공정, 제조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다 버리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자동차를 한 번에 찍어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효율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냥 쿵쿵 찍어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자동차 회사 인수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정도? 그거는 좀 의미 있을지 몰라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지금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 1달러라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값 전기차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벤츠 인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얼마 전에 벤츠 노조에서, 다임러 노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벤츠 임원 테슬라 이직, 경쟁사의 굴복, 독일 노조 폭로. 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벤츠 임원이 테슬라 이직한 게 어떻게 경쟁사에 굴복한 게 되나? 벤츠의 베를린 공장장 르네 라이프라는 사람이 이 벤츠를 떠나서 테슬라에 합류했다고 독일의 노조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배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영혼이 없는 벤츠 임원들로는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 전통을 자랑하는 벤츠가 어째서 미국 경쟁사에 굴복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 이해할 것 같은데, 아니 회사 옮기는 게 그렇게까지 큰일입니까? 지금 독일 노조가 왜 이거에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미국 매체들이 노조가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 아마 미국 언론에선 테슬라가 전기차를 다 선도하고 미래를 다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방조한 이 벤츠 경영진한테 화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와 벤츠, 와 BMW 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브랜드, 역사,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대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으니까요. BMW, 벤츠, 아우디 같은 브랜드가 테슬라한테는 없다. 그런 브랜드가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렇게 좋으면 그 브랜드 그냥 사오면 됩니다. 어차피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인기 산업도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 자동차를 너도 나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인기가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견해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지는 해 그리고 뜨는 해의 차이입니다. 게다가 이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땐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반드시 여기서 무너져 버리진 않겠죠. 그렇지만 자신들이 먹고 사는 터전, 이 가솔린의 역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각오, 내일 당장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는 각오로 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차이를 영영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주식은 당분간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예언하건대 내년 2월에 800불 갑니다. 800불. 아닌가? 아닐 것 같아요. 갔으면 좋겠다. 모델 3 퍼포먼스 살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12배 정도 돼요. 야, 6억 되는 거였어. 이 세상에. 이럴 수가.